자, 여러분 14주차 강의입니다. 3월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학기 마지막 강의 14주차 강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인문학도들을 대상으로 교수님이 이번 학기에 국제경영론의 틀 안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비경영 전공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매주 동영상 강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한 학생들은 또 더불어서 기업 경영 사례에 대해서 과제도 열심히 제출했다면 아마 오히려 오프라인 강의보다도 더 많은 경영 지식을 가져가는 데 손색이 없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마지막 강좌로서 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시청까지 또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대신 14주차는 과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관련해서는 아직 방침을 세우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방침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러닝 캠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고 또 각자의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까지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기말고사와 관련된 사항, 성적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는 지난 시간에 공지한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 수직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여러분. 근데 그 수직적 통합의 그 수직적인 프로세스상에 위치했던 각각의 주체들, 공급, 제조, 유통 업체들이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각 주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런 프로세스 관점이 아니라 그 주체들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기능이 로지스틱스, 물류 기능인데 그 물류 기능을 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보통 줄여서 여러분 그냥 SCM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혹시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SCM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각 주체가 누구냐면 공급업체, 그 다음에 제조업체, 그 다음에 유통업체, 이게 대표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는 각 주체가 되죠. 실제적으로는 뭐 공급업체도 뭐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더 확장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체도 그쵸? 도매, 소매 이렇게 홀세일, 리테일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수님이 이번 시간에는 요 주체들 간의 어떤 개념이 뭐냐면 왜 얘들을 묶어서 지금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공급사슬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은 공급업체하고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의 업은 다른 거죠. 그죠? 산업이 다른 거고 비즈니스도 달라요. 그렇지만 이네들을 왜 묶어놓고 보냐면 궁극적으로 이네들은 같은 제품을 가지고서 여러분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냐면 고객 만족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고객 만족을. 그렇죠? 완제품이 고객 만족이 되어야지만이 시장에서 해당 재화가 선택을 받아야지만이 그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 만든 제조업체, 그 제품의 원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모두 같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들은 어때요? 각각의 다른 기업이고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서로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돈독한 관계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순발력 있게 협력 잘하고, 그렇죠? 시장과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서 다른 어떤 그 기업의 공급체인, 다른 업종의 공급체인보다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또 그것이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기업의 경제 우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전략적인 어떤 우위가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인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봅시다. 일단 공급업체는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뭐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수식적 통합할 때, 그렇죠? 원료라든지 부품, 중간재 이런 게 흘러 들어가죠, 그렇죠?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얘들과 얘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제조업체가 얘한테는 뭐가 돼요, 여러분? 구매자가 되는 거고 판매자가 되죠. 결국은 매매 관계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구매, 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조업체가 공급업체에게 구매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구매에 이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구매하기로 했던 그 제품과 수량, 그 재화가 실제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여러분. 실제 물리적인 공간, 피지컬한 공간에서 디스트리뷰션이 돼야 돼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물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물적 유통. 물류가 일어나야 돼요. 물류의 개념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 물적 유통, 물류라고 하죠, 여러분. 물류. 그게 일어나게 돼요. 물류가 일어나는데, 물류.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럼 제조업체가 여러분, 얘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조달해서 갖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자기의 생산시설, 그쵸? 자기 생산시설이 있겠지. 생산시설에서 공정이 있겠죠. 프로세스. 원료, 부품이 들어가서 특정한 공정, 프로세스, 보통 컨베이어 시스템이 됐든 어떤 완제품을 생산하는 특정 공정을 거쳐서 인풋돼서 아웃풋이 돼서 나오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요 프로세스가 있죠. 요 안에서의 이동도 뭐예요, 여러분? 물류예요. 물적인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제조업체 사내에서, 생산시설에서. 여기도 물류가 일어나네, 물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내에서 생산시설에서 물류가 일어나서 맨 끝자락에 오는 아웃풋 공정에 오면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제품이 나오는 거죠, 완제품. 얘는 뭐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완제품은 나오는 순간 소비자를 찾아가야 돼요. 소비자를 찾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을 가야 되고 그 시장에서 소비자가 접촉할 수 있는 소매업체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또 물류가 일어나, 흐름이. 유통업체까지. 그렇죠? 물류가 일어나죠. 여기서 물류가. 이렇게 물류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교수님이 이러한 공급망, 공급자, 제조업자, 유통업자로 구성된 이런 일련의 서플라이 체인상에 물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났네. 얘 물류는 어떤 목적의 물류지, 여러분? 물적인 흐름이 일어났는데 공급업체의 원료 부품 중간재를 제조업체에서 조달을 하는 거야. 왜 조달을 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조달 물류라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달 물류에서 조달된 이러한 원료 부품 중간재를 갖고 생산시설에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의 생산시설에서
인풋에서 아웃풋 공정까지 생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죠. 그때의 물류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내에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니까 생산을 위한 생산 물류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같은 말로는 제조업체 시설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사내 물류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내 물류.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분? 완제품이 나왔는데 이 완제품이 누구를 찾아가야 돼? 고객을 찾아가야 되는데 고객이 만나는 제품을 만나는 컨택 포인트가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 유통업체, 소매점이에요, 소매점. 그러니까 거기까지 찾아가는 물류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판매를 위한 흐름이죠. 판매 물류야, 판매 물류. 판매 물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는 유통 이렇게 얘기해요. 유통 물류라는 거지, 이게 유통 물류. 너 취업 어디에 관심 있어? 저 유통업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 유통 쪽에 가고 싶어요, 교수님. 유통 가고 싶다는 거는 완제품이 제조업체에서 생산돼서 소비자에게까지 찾아가는 요 경로상에 있는 업종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업종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기타 등등 모든 도소매 업체가 유통업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자, 공급업체부터 제조업체, 조달물류. 조달물류에서 제조업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 완제품, 생산물류. 만들어진 게 다시 이동해서 유통업체까지 찾아와. 이거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위한 물류니까 판매물류야. 그래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물류의 방향은 공급, 제조, 유통에 이르는 이쪽 순방향이야. 원래 흐름의 방향. 근데 거꾸로 소비자한테서 이렇게 가는 물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걸 보통 우리가 거꾸로 간다. 이게 순방향인데 이렇게 가면은 거꾸로 간다. 그래서 역물류라고 그래요, 여러분. 역물류. 역물류. 리버스 로지스틱스. 그렇죠? 역물류. 거꾸로 물류가 이루어진 경우 무슨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벌써 얘기한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반품 어때요? 반품. 이 방향과 거꾸로 흘러가 들어가죠. 반품 방향. 그죠?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품 물류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가는 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회수 물류라는 게 있어요. 회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 중에서 그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를 회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포장을 회수하는 거예요. 포장이 회수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 빈병, 그죠? 맥주병, 소주병 이런 병 같은 거 다시 회수하는 경우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쓰는 일회용 포장재가 아닌 게 있죠. 계속 영구적으로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팔레트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다시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뭐 맥주 괴짝이라든지 음료수 괴짝 같은 거 어때요?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회수해 가죠. 회수 물류라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폐기 물류. 이런 폐기 물류는 어떤 경우에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그 제품 자체가 소비자가 쓰고서 나머지를 이렇게 폐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만든 제조업체 책임하에 다시 회수해서 제조업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제품인 경우. 주로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환경에 대한 법 조항이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제품군들. 이런 것들은 폐기물류를 해야 돼요, 자기가. 특히 유럽 같은 데 환경법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당신 기업에서 만든 모 제품은 소비자가 썼더라도 그 다 쓴 상태에서 폐기는 책임지고 하시오. 환경에 위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건전지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로 버리라는 거 비슷하게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뭐 어떤 기업은 뭐 컴퓨터 모니터에서 뭐 굉장히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모니터 회사에 다시 회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되기도 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환경법이 강하진 않은데 그런 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폐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서플라이 체인의 연결 역할을 해주고 이네들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로지스틱스, 물류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물류가 서플라이 체인상, 프로세스상에서 그 목적에 따라서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 또는 영물류 이렇게도 구분이 되더라.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을 매니지먼트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SCM. 이 SCM이란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렇게 기업 경영을 활동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기업의 경쟁 우위를 살펴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물건을 잘 만들고 또는 물건을 값싸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경쟁력의 좌지우지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값싸게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경쟁자끼리 비슷하고 아주 품질 좋은 제품, 다시 말해서 차별화 전략에 의한 제품의 어떤 그런 어떤 경쟁력도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러한 직접적으로 기업의 제품으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이 공급 사슬 내에서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현대 기업의 경쟁력에 더 막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렇다면 현대 기업은 이런 공급, 제조, 유통으로 이어지는 이런 각 주체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게 저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 제품의 현황을 실시간대로 나하고 공급업체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 물건이 다 떨어진 다음에 다시 재무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IT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적 흐름, 물류가 일어남과 동시에 뭐가 추가돼요, 여러분? 인포메이션의 흐름. 물류가 흐르고 인포메이션이 흐르는 요 구조가 같이 맞물려서 작동을 해야 효율적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서플라이 체인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잘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바로 경영관리 기법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SCM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러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잘 하기 위한 그죠? 정보 시스템, 그죠?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은 이 물류와 유통의 개념서부터 해서 물류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번 학기 강의는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매주 공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 조만간 이러닝 캠퍼스에 기말고사와 관련된 방침, 그 다음에 성적평가 지침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